자, 390번 먼저 볼 건데, 얘는 일단 좌변, 우변이 같다고 했지만, 여기가 좀 복잡하니까 얘를 좀 간단하게 바꿀 거야. 얘를 이제 간단하게 바꿀 때 보면은, 원래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차집합을 바꾸지. 이걸 여차로 바꿔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숙련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크게 좀 빠르게 볼 수 있다 그랬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근데 바꾸는 게 나려나? 이런 건 어떨까? 이 이게 여집합이지. 맞아? 드모르간을 써볼게요. 드모르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할 때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이제 항이 두 개처럼 이제 보이지만, 항이. 저건 집합 두 개를 연산한 거니까 그냥 하나의 집합처럼 생각해야 돼. 하나의 집합처럼. 그래서 요거 집합 있는 거니까 드모르간을 써주면은 A차 집합, B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가 U로 바뀌면서 여기에 여집합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괜찮나? 그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보자. A하고 이제 B가 있는데 A차 집합 B, 여기야. 그 다음에 B, 합집합을 해. 이거 뭐야, 그냥. A 합집합 B지. 근데 A 합집합 B고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요 좌변을 정리를 하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랑 같다는 얘기네? 물론 여기에 여집합이 달려있지만 요거 이렇게 그냥 없애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의 여집합이 똑같다면은 원래의 집합 똑같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A랑 같다는 거네? 뭔 소리야? 요거랑 연산했는데 이게 나왔어. 누가 큰 거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고 했고, 뭐 2번의 정답이 보이지만, 보기에서 이걸 그대로 안 주고 이제 얘랑 같은 표현으로 줄 수도 있다고 했었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지웠나? 내일 준택이 또 풀어보고 또 질문해, 쌤한테. 알았지? 그 다음에, 95, 96. 이 95. 여기 어렵지. 자, U는 1부터 50까지인데, 요 집합 A가 요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 KN 플러스 2. 뭐 K도 모르겠고, 뭐 한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 자연수. 이건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U가 50 이하의 자연수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뭐 정수라고 했지만은 얘가 막 이제 음수가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배제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A3, A4, A6 뭐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K하고 N이 미지수로 같이 있으면 어지러우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3. 그럼 이제 A3라는 거는 N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은 X는 3K 플러스 2. K는 정수. 자, 얘가 지금 정수라고는 했지만 어차피 얘는 U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5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것들만 걸러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사실 여기 마이너스 1도 못 들어가잖아. 그럼 가능한 건 뭐야? 0부터 해가지고 뭐 한 몇 가지냐? 한 12인가? 12? 12까지, 아니, 12가 아니라 뭐야? 모르겠네. 한, 16? 16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맞아? 근데 이제 이거를 나열을 한번 해보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 건데, 얘 나열을 해볼게. 그럼 처음에 0 들어가면 2지. 1 들어가면 5지. 2 들어가면은 8이지. 너 보면은 이제 감을 잡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고2 때 보면은 이제 수열이라는 걸 배우거든? 요게 지금 3씩 뛰고 있거든? 사실은 얘만 없으면 이건 3의 배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3씩 뛰는 거지. 그래서 8, 11, 뭐 14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가 16이 들어가면 50이 딱 떨어지거든? 맞아? 그래서 이제 50까지 있는 거고 그 앞에는 뭐 47 이런 식으로 있었겠네. 이게 지금 A3네. 쉼표는 생략했어요. 귀찮아서. 그 다음에 이제 A4도 있으니까 A4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A4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4K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 그럼 A4는 이게 4K 플러스 2 이런 식인가. 일단 2부터 시작하는 건 맞죠?
2부터 시작하는 얘는 몇씩 뛰어? 6, 4씩 뛰니까 10, 14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여기가 12가 들어갔을 때 50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건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랑 얘가 만나는 이런 데들이 있지. 만나는 데들이 있어. 그 다음에 나열을 해보니까 사실 요거 플러스 2 있잖아. 이것만 제외하면 이건 4의 배수랑 똑같은 거고 얘는 요것만 제외하면 3의 배수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다 마이너스 2를 해가지고 써볼게. 그럼 0, 3, 6, 9, 48 뭐 이런 거네. 맞아? 여기도 다 2를 빼볼게. 0, 4, 그 다음에 8, 12 이렇게 해서 48 이런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0까지만 좀 포함해주고 그냥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랑 뭐 교집합을 보거나 할 수 있단 말이지. 이해돼요? 근데 지금 이게 배수의 집합이랑 연관이 있다는 걸 내가 캐치를 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배수의 집합은 교집합이 합치기 쉽다고 했지. 근데 얘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얘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이니까 요거 요렇게 분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A3하고 A4 요거의 교집합 그 다음에 A3하고 A5 요거의 교집합이야. 그럼 그냥 이제 편하게 배수의 집합처럼 생각할게요. 그럼 요건 뭐야? A12가 되는 거지. 여기는 A15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한번 합쳐봐라 라고 한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얘랑 얘는 지금 뭐 포함관계가 아니니까 하나로 합쳐지진 않죠. 근데 그때 원소의 개수를 생각할 건데 그럼 여기는 12의 배수인 거니까 적어보면 A12라는 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12 배수 쓰면은 12, 24, 36, 48 뭐 여기까지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는 얘는 뭐냐면은 여기다 다 2를 더하는 값이야. 14, 26, 40, 아니 38, 50 이런 수를 갖고 있고 요것도 하나 있는 거지. 2도 하나 갖고 있는 거지. 얘도. 괜찮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15를 보면은 얘는 원래 15, 30, 45 여기까지인데 실제로는 17, 32, 47, 2 이렇게 갖고 있겠지. 그럼 얘랑 합집합이니까 어차피 뭐 얘 제외하고 다 다르잖아.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2가 돼 있긴 했지만은 배수의 집합이랑 같은 성질을 갖겠다. 약간 평행이동 비슷하게 둘 다 이렇게 2씩 당겨주면 똑같은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얘는. 그 다음에 이제 96번 볼게요. 얘도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자연수로 나와 있고 여기서 A는 30의 약수고 B는 3의 배수네. 근데 요거는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써버려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냐? 졸기 시작했니 이제 유야? 30의 약수 5, 6 뭐지? 10, 15, 30 여긴가? B는 3의 배수 3, 6, 9, 12 귀찮네 48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뭐 이제 하라는 거 이제 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 여집합이 있고 이제 하니까 얘를 좀 해주기가 힘든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한번 보죠. A, B, U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세라는 거는 A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이면 A 빼고 전부 다야. 그 다음에 B를 합집합을 해라. 여기를 세는 건데 이거 너무 많잖아. 여기를 세면 되겠죠. A 차집합 B를 세면 되겠지. 그럼 A에서 B를 차집합 한다는 건 여기서 3의 배수만 걸러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원소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네. 그럼 여기 4개가 있어. 전체는 50개잖아. 그러면은 46개가 정답이겠지. 그래서 얘는 뭐 여차라든지 뭐 어떻게 연산법칙으로 간단하게 못하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400번. 자, 대칭 차집합 나왔죠.
보자. 얘가 지금 3개를 합집합을 한 건 75개고요. 요렇게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을 한 거는 각각 개수를 알려줬는데 교집합되는 걸 구해라. 봅시다. 그러면 자, 색종 종이 있지. 종이 겹치는 것처럼 할 거야. 종이 겹치는 거. 근데 헷갈리니까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A 대칭차집합 B면은 여기고요. B 대칭차집합 C면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A 대칭차집합 C를 하면은 맞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한번 생으로 다 더하면 모든 곳이 다 두 줄 가 있지 않냐? 맞지? 그럼 이걸 다 더해. 이걸 다 더하면 얼마냐? 120에다가 136인가? 그지? 136인데 이 136을 나누기 2를 해버려. 그러면은 얼마냐? 64인가? 아니 이상한데? 68인가? 이렇게? 맞죠? 그럼 나누기 2를 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색칠된 부분을 다 한 겹으로 본 거지. 근데 요거 전체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75라고 했지. 75에서 요거를 빼버리면은 여기가 7명이 있는 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직관성도 직관성이지만은 경험에 의한 차이랄까? 나라고 해서 이걸 보자마자 탁탁탁 그림이 그리 떠오르는 건 아닌데 얘가 이거를 이제 힌트로 준 이제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쟤를 갖다가 수식으로 막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하긴 힘들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얘네를 그냥 포개어 놨을 때 어디가 중복이 몇 번씩 되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게 온전히 요만큼이 2겹이면은 이걸 나누기 2를 하면 한 겹이 될 거고, 맞아? 내 목적이 여기를 구하는 건데 전체를 알려줬어?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이렇게. 근데 원래 3개짜리가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오늘은 명제를 좀 나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명제라는 거는 이 앞에 배운 이제 집합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명제도 이제 기본 개념만 하는 거는 조금 쉬운데 뒤에 가면은 아주 막 좀 어지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도 우리가 집합을 해보면은 막 이제 수를 연산하고 복잡한 건 없고 막 약간 논리적인 걸 따지잖아? 명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력을 이제 보는 건데 얘는 좀 더 약간 국어처럼 이렇게 한글로, 글로, 말로 하는 표현들이 많아. 말로 하는 표현들이 많고, 나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가잖아? 대학교에서 수학과 애들 있지? 수학과 과목에는 과목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수학책에 숫자가 없는 수학책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수학책도 있어. 논리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명제와 조건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명제라는 거는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되는데 식도 명제이고 문장도 명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로 하는 것도 나온다 이거야. 말로 하는 것도.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좀 애매한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자, 상아는 동물이다.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고, 이거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지. 그럼 명제입니다. 얘가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상관없어. 내가 저거를 딱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알 수 있으면 저걸 명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명제라는 건 항상 참 아니면 거짓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거든. 여기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잖아. 어떤 명제가 있으면은 참 아니면 거짓 둘 중 하나야 무조건. 근데 얘는 거짓인 명제.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약간 뭐 집합할 때랑 비슷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있지. 사과는 맛있다.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뭐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명제가 아닌 겁니다. 명제가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명제일까 아닐까? 이건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니까 이런 건 참인 명제. 그래서 맨 처음에 명제를 배울 때 조금 혼동하는 게 이게 맞으면 명제라고 생각하고 틀리면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는 이런 것들이 명제인 거고 이게 애매모호하게 얘가 뭔지 모르는 건 명제가 아닌 거야. 자, 이런 건 이제 쉽게 문장으로 해본 거고 해볼까? 이런 겁니다. 명제일까 아닐까? 이게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이거 거짓인 명제야. 오케이? 이런 식이 나왔어. 이게 명제일까 아닐까? 이거는 명제가 아니야. X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히려 터무니없이 뭐 이제 이런 거 있지. 이거 명제야. 이거 거짓인 명제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명제라는 거는 정말 딱 보고 참인 이거 맞는 말이야. OX를 따질 수 있으면 명제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명제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명제 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진짜 어려운 겁니다. 명제 부정이 진짜 어려운 거야. 부정이라는 건 영어로 생각하면은 낫을 붙이는 거야. 그냥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해줄 건데 근데 아주 편하게 보면은 명제 부정이라는 거는 그냥 아니다를 붙이면 된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이 명제에 있는 것들만 놔두고 부정을 한번 보여줄게. 자, 사과는 동물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럼 요거 명제의 부정은 사과는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됐습니다. 됐나요? 요거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됐어? 자,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어떤 집합으로 명제를 다 모아놓으면 아까 책에 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이 남자, 여자 나뉘고 실수가 유리수, 무리수 나뉘듯이 이건 이분법적인 거야. 얘가 명제라면은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를 부정했다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게 되진 않아. 오케이? 그럼 얘가 원래 여기 있던 명제였어. 그럼 얘를 부정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있던 명제를 부정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지? 이게 좀 어려울걸? 이거 부정해볼까? 아니 쉬운가 이것도?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이것도 쉽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거짓인 명제? 이렇게 볼 수 있나? 맞냐? 말 되네? 근데 사실은 이건 부정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을 잘못한 거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의 부정은 사실은 이제 요게 갑자기 헷갈리네. 여기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써줄게요. 근데 부정이 되게 어려워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문장을 부정을 정확하게 하면은
정삼각형 중에는 이렇게 부정을 해줘야 이게 정확한 부정이거든. 무슨 국어 시간 같죠? 국어 시간 같지? 이거랑 차이 잘 모르겠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일단 그냥 들으세요. 처음에 가볍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버렸네. 자, 우리 반 학생은 전체를 내가 이제 너네 집합으로 본 거야. 우리 반 학생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거 명제 맞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지? 맞아? 여기 이제 예외가 있단 말이야, 자고 있는. 그래서, 자, 이걸 부정해 볼게. 그럼 우리 하듯이, 남자가 아니다 그랬어. 그럼 남자가 아니면 여자인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 반 학생들은 여자이다 이런 거잖아. 맞냐?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뭔가 이상하지? 맞아? 이거 부정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부정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이런 게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어렵다 정도만 알면 돼. 나중에 다 배우면 선생님 디테일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부정을 하려면은, 여기 했던 것처럼, 우리 반 학생들 중에는 남자가 아닌 학생도 있다. 이게 요거의 반대말이야. 요게 부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의미로는 알겠지. 맞아? 의미로는 이거의 반대말이 이거인 건지 알겠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 국어 시험 같잖아. 맞아? 근데 이거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는 보통은 문장으로 따지면 보통 뭐 아니다. 그냥 뭐 반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나중에 다시 해줄 겁니다. 명제 부정은 원래 겁나 어려운 거야. 겁나 어려운 거고 일단 느낌으로만 그냥 받으세요. 자, 요것도 명제라 그랬지. 이거 거짓이었지?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2가 4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괜찮아?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건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명제가 아니었으니까 뭐 부정이고 뭐가 없어요? 그럼 요거의 부정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3은 5가 아니다. 그럼 참이 돼버렸지. 됐어요? 부정이라는 거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낫을 붙이는 거고 약간 그냥 뭐 말로 하는 거 같은 거야. 느낌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대충 느낌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명제를 뭐 P라고 부르고 한다고 하고 하는데 여기 박스는 읽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읽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기 3번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건. 자, 조건. 거기 정의가 뭐라고 돼 있지? 조건이라는 거는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X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조건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판별이 될 때 이거를 뭐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썼던 건데 이런 거 있죠.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 맞아? 그 X를 포함하고 있지. 이런 게 조건입니다. 이런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보통 P, Q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P, Q 이렇게 이름을 줘요. 여러분 나중에 책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원래 조건이라는 거의 정의는 이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X를 포함한 식은 앞에서 배웠지만 FX 이렇게 쓰잖아. 그지? FX, PX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얘도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PX, QX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너무나 이제 관례적으로 너무나 많이 그냥 이제 저거를 그냥 P로 씁니다. 조건을 P로 쓰고 Q로 쓰고 R로 쓰고 이렇게 해.
엄밀하게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명제를 보통 P라고 부르는 게 정의라면 약속이면 약속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P, Q, R 뭐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쓰지. 그럼 요거는 뭐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갑자기 뭐 이제 조건, 명제는 뭔지 이제 알겠거든? 근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조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명제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야.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게, 뭐 사과는 동물이다 했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과일이다. 이거 명제, 참이지. 맞아? 명제의 구조가 거의 99%가 이렇게 되어 있어. 뭐뭐뭐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보통 조건입니다. P를 만족하면 Q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 구조가 되어 있어. P면 Q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마저 하면은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조건을 배우고 나면은 집합이랑 연관이 있는데, 자, 요거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얼마지? 3이지. 맞아? 그 외의 값은 다 거짓이잖아. 그럼 얘를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요게 이제 조건 이름이 소문자 P였으면 대문자 P라고 써주고 여기를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들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조건이 이름이 Q였으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해는 뭐니? 아, 이거 내가 X라고 썼네. 바보네. 3.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3인가 이렇게? 그지? 요게 진리집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요게 아주 쉬운 거지만 명확한 건데, 사과는 과일이다. 참이지. 자, 요거 자, 내가 어떤 하나 뽑았는데 얘가 사과였어. 그럼 이거 과일이지. 맞아? 그럼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거꾸로 썼어. 과일은 사과이다 이렇게 썼어. 내가 어떤 하나 뽑았는데 얘가 과일이었어. 그럼 얘 무조건 사과인가? 아니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이 명제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가 이제 참이란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있지. 그 뒤에 있는 조건. 보통 이렇게 써있거든?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이 여기에 쏙 들어갈 때, 여기 쏙 들어갈 때, 이게 무조건 참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시, 보통, 뭐뭐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명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P이면 Q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조건을 두 개를 쓰면은. 근데 보통 요거를 기호로 귀찮으니까 요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이걸 읽을 때 이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P를 만족하면은 Q를 만족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얘네 포함 관계를 볼 때는 여기에 대응되는 진리집합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진리집합이 P가 요게 3이었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하고 3이었지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냐 이거야. 이게 부분집합이지. 포함이 되지. 그러면 요게 참이 됩니다. 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진리집합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거는 거짓이 되는 명제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서 집합할 때 누가 누구에 들어간다, 부분집합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었죠? 맞아요? 명제할 때는 우리는 요것밖에 안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맞는 거고 안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참일 때 여기 화살표 있지? 이 화살표를 이렇게 두 줄로 그어줘요. 이렇게. 그럼 이건 참인 명제라는 거야. 이게 그냥 한 줄로 돼 있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냥 명제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참일 때는 두 줄로 그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사실은 그냥 명제 개념은 끝났습니다. 아, 하나 더 해야겠네. 5번 조건의 부정. 얘는 이지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집합의 부정은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했지. 근데 조건은 명확해.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X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식이나 문장이고, 이 조건에 대응되는 진리집합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소로 이렇게 바운드리를 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건을 부정하는 거는 P가 아니다. 보통 이렇게 쓰고, 기호로는 여기 써있듯이 물결 P 이렇게 써요. 이걸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있습니다. P가 아니다. 됐어요? 그럼 P에 대응되는 진리집합이, 여기에 대응되는 진리집합이 대문자 P였다면은 not P에 대응되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 그냥 여집합을 보면 되는 거야. 굉장히 단순한 거지.
근데 집합은 어렵습니다. P이면 Q이다. 이걸 부정해라? 뭐 아무도 못 씁니다. 아무도 못 써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나중에 해줄 거야. 대신 여기 있는 거, 이 조건을 그냥 부정하는 건 얘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아닌 거는 여집합의 개념인 거잖아. 됐어요? 이게 조건의 부정이라는 거고요. 여기 6번의 개념 보면은 선생님이 집합할 때도 이제 얘기해 줬는데 얘네가 이제 말로 뭐 또는이라든지 그리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줬지. P 그리고 Q라는 거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의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얘와 얘의 공통인 원소들이니까 교집합이 되는 거고. 또는 이딴 얘기를 하면은 뭐 여기 들어있거나 여기 들어있거나 같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요건 합집합의 개념이 된다. 요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P 또는 Q지. 그럼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P 또는 Q지. 이걸 부정하래. 그럼 이거지. 맞아? 드모르간. P의 여집합 and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not P 그리고 not Q 뭐 이런 거. 됐어? 뭐 외울 거 없어요? 그럼 이것도 P 그리고 Q, P 그리고 Q 요것의 부정이다. 그럼 드모르간 P의 여집합 또는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면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조건이라는 걸 내가 설정함으로써 이 명제를 이 집합이랑 완전히 대응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명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명제는 거의 한두 개, 이 책에서도 한두 개 정도 빼고 다 이런 구조야. 조건 두 개가 나와서 P이면 Q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403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골라라. 명제라는 거는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으면 되죠. OX를 해보겠습니다. 1번. 준태가 1번 OX. 물음표지? 그지? 요거는 OX. 물음표. 요거는 알 수가 없어. 이거는 틀렸어. 그지? 요거는 맞는 말이야. 그럼 명제인 거는 이거랑 이거다 이거야. 참이랑 거짓이 구별되면 그게 명제다. 쉽죠?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시오. 자, 부등호가 있을 때는 이걸 이거 이쪽 기준으로 이쪽이 크다였으면은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을 하면. 그리고 뭐 집합기호에서도 얘가 여기에 부분 집합이 아니다? 그럼 요걸 2다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여기 이제 부정을 한 거예요, 그냥. 얘는 명제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05번. 요건 이제 조건이 나왔고, 요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조건 P, X는 8의 약수. 그러면 요 진리집합은 1, 2, 4, 8. 요게 진리집합이고, 요 Q는 방정식의 해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맞나? 6하고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맞죠? 이런 게 진리집합이 된다. (406번) 보면은 요거는 U가 그냥 1, 2, 3, 4, 5네. 전체 집합의 수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조건 P, 이거 뭐 해가 뭐야? 2지. 그러면 여기 진리집합 P는 2다. Q, 이건 X의 제곱이 9보다 작다? 그럼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3, 3 이렇게 풀지? 그럼 요 범위에 들어가는 여기 U의 원소잖아. 그럼 뭐야? Q는 1, 2까지네. 이렇게. 맞죠? 그럼 not Q는 Q의 여집합이고 3, 4, 5가 되는 거고, not P는 1, 3, 4, 5. 뭐 이런 거죠. 네? 뭐 연습으로 이런 거 해볼까? not P, not Q.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그리고 조건은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했어. 그럼 진리집합으로 대응시키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하고 이거 그리고였으니까 요거지.
그럼 요거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P 합집합 Q가 어차피 그냥 Q랑 같네. 그럼 얘도 3, 4, 5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된다. 역시 이제 집합이 익숙해야 여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방금 한 거랑 이제 뭐 같은 건데, 얘는 그냥 눈으로 보고 이제 하는. 다음 조건을 부정하시오. 얘는 마이너스 7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요거 부정하고 요거 부정하고 그리고도 부정해 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느낌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은 얘가 이제 P고 얘가 Q고 얘가 AND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부정하고 요거 부정하고 그리고 또 눈으로 부정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그냥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여기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잖아. 맞아? 그럼 요거의 부점은 뭐냐면은 여집합. 요쪽 아니면 요쪽. 요게 이제 부정이 된 거야. 따라서 x가 마사보다 작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조건이 부정이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2하고 3 이렇게 벗어난 거니까. 그림 그려줄까? 마이너스 2 이하 3 초과. 그럼 얘의 부정은 뭐냐면 여집합이니까 여기가 부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 초과 3 이하. 요게 요거의 반대. 부정. 여집합이다. 이해돼? 집합을 저렇게 수직선에 나타내서 생각할 수 있고. 설명이 괜찮나 모르겠다. 뭐 필수 예제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쉬우니까 그냥 여기 같이 보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명제인 걸 찾으라고 하면은 OX인지 물음표인지를 봐야 돼. 이거 OX OX O 이거는 물음표. 맞아? 직각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OX O 맞아? 아무리 커봐야 90도 아니야. 직각삼각형이면은. 4번은 OX.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으면 둘이 합동이냐? X지. 맞아? 그러니까 명제는 요거 얘는 명제가 아니지. 됐네? 자, 409번에서는 구체적으로 참인 명제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맞는 말을 골라주면 되는 건데, 기억 8하고 9 뭐 맞는 얘기잖아. 8보다는 9가 더 크죠? 니은 두 홀수의 곱은 홀수냐?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예요? 맞죠?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죠. 6과 8의 최종 배수는 48이다. 24잖아. 거짓인 명제야, 이건. 거짓인 명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근데 이것도 한번 보여주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라는 뭐 조건이랄까 집합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집합 안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지? 그럼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인 거니까 이게 참인 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집합하고 여기 있는 집합을 비교했을 때 요게 요렇게 포함관계가 있을 때가 이 명제가 참이 된다 라는 걸 느낌으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410번에 별표 하나 치고요.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거의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이 참인 걸 보려면 다 이제 부정을 해봐야겠지.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명제는 부정하기 힘들다 그랬죠. 맞아? 실수할 확률이 높아. 명제 부정은 원래 어려운 건데 대신 명제는 참 아니면은 거짓이라고 했지. 맞아? 그럼 얘는 이제 부정이 참이란 얘기는 원래 여기 있었던 놈이라는 거지. 부정을 해야 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찾으라는 얘기는
거짓인 명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거짓인 명제를 찾으면 맞는 거야. 이건 5x 5 이거 5x x 이게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야. 이게 거짓인 명제니까. 13은 소수이다 5 이건 실수이다 5 이게 정답. 거짓인 명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무심코 맨날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명제 부정하다가 좀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참인 거 고르라고 하면은 거짓인 명제를 고르는 거고, 반대로 부정이 거짓인 걸 골라라. 그럼 참인 명제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넘어가서 진리집합. 잠깐만. 진리집합.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조건이 P하고 Q가 요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수직선에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럼 집합 P라는 거는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인데 이 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잘 표현해 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P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Q는 3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5 초과다. 여기다 쓰자. 3, 5 요렇게 벌어지는, 여기가 지금 집합 Q죠.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죠. not P. not P면은 P의 여집합이야. 그럼 P의 여집합이면 어디냐면 요 바깥쪽입니다. 요 바깥쪽. 오케이? U를 수직선 전체로, 실수 전체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1 이하이거나 또는 4 초과이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걸 캐치를 해야 돼. 여집합이니까 P는 1을 안 갖고 있잖아. 여집합이 1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not P 또는 Q야. 그럼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요거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P의 여집합이 뭐였냐면은 1 이하 또는 4 초과. 요게 지금 P의 여집합이죠. 둘이 합집합을 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합집합이니까 그냥 요렇게. 그래서 3 이하 3 미만 또는 여기 얼마냐 4 초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P 그리고 not Q야. 그러면 P는 뭐 이거고 그리고는 요거고 not Q는 Q의 여집합. 요거는 뭐야? 집합할 때 보면 여차죠. P에서 Q를 빼라는 거야. 잘 봐야 돼. P가 요거 하얀 거고 요 파란 거를 빼야 돼요. 그럼 파란 거를 빼거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이쪽은 빠질 거 없지. 겹치는 거 없으니까. 차집합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 제외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3보다 작다. 이 부분을 빼야 되지. 그럼 남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남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요거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집합을 수직선이 이렇게 표시했을 때 한 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집합 관계 잘 알아야 되고, 이걸 뭐 뺐을 때 뭐가 남고 빠지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혹시 헷갈리면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수직선에서 하는 조건도 꼭 나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